공자가 거짓말을 하는 게 상당히 인상 깊고 좋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논어를 잘못 편집했어. 얘는 갖춰야지 그래도. 문병을 가요. 다 걸려. 다 죽어. 민족 개념이 그때 있지도 않았을 텐데 중국의 좀 국가주의적인 그런 정서가 논어로부터 이 메시지를 끄집어낸 거는 맞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억지스럽다. 아이고 비판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한 50회 읽을 게 아니네요. 40 정도에 읽어야 되겠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언니가 읽어봤어. 오늘은 김원식 문화평론가를 모시고 현재 베스트셀러인 논어에 대한 책 2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논어 꼭 읽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2권의 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판덩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독서 프로그램 판덩 독서의 창시자입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제가 중국어를 하나도 못해서 못 알아들었지만 엄청난 달변가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강연가예요. 저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치면은 자기 개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논어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자 논어는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 맞게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겠나? 직장 생활, 뭐 조직 생활, 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업을 잘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교훈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논어의 여러 문귀들 중에서 현재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귀들을 좀 엄선을 했는데 거기에는 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구절들도 있고 좀 익숙하지 않은 좀 새로운 구절들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논어를 굉장히 진지하게 열심히 읽으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 구절들을 봤을 때. 또 논어를 통한 자기 개발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논어 자체에 대해서도 군데군데 지적인 설명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 공자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고 공자가 섬겼던 군주, 또 공자와 대립했던 귀족들, 또 공자와 여러 제자들과의 관계, 또 제자들의 특성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문장은 현재까지도 해석이 분분하다. 이 문장은 3가지의 대표적인 해석이 있다. 이런 해제들이 군데군데 나온 게 좀 흥미로웠다. 내가 좀 논어를 다각적으로 읽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이 책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저자가 논어를 현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읽어왔던 판동 독서를 통해서 책을 많이 읽었던 분이니까 본인이 이제 읽어왔던 요즘 사람들을 위한 책과 논어의 구절을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그 책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독서 목록으로 만들어서 읽으면 또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소개해주고 있다. 다만 약간 이게 문화적 차이인가? 중국의 차이와 한국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우리 정서와는 안 맞는 그런 이제 어떤 책 그 주제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안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까 이제 효충 얘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민족 개념이 그때 있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애쓰는 게 휴머니즘 정신이다 막 이러는데 그 휴머니즘 정신이야? 이런 좀 그 중국의 좀 국가주의적인 그런 정서가 굉장히 많이 녹아있다. 왜 그럴까? 이분은 사실은 정부와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아니 사실은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중국을 바라볼 때 지금 한족을 중심으로 55개, 56개 민족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그 56개 민족을 영도하려면은 또 다른 어떤 민족주의를 강조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동의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 봤을 땐 비즈니스 해야 되기 한족 때문에 민족주의, 거대한 중화 민족주의. 네.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특히 인터넷에서 강의를 하려면 그래야 되는 것이고 사실 56개 민족이라는 거는 옛날에 다 하나 했던 사람들이야. 민족 자체가 하나의 왕국을 건설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어느 순간 다 뛰쳐나갈 수 있어. 네, 늘 그러니까, 불안을 안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의 불안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불안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도 민족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외부에 대한 어떤 침입에 대한 우려가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은데 사실은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이 정말 종이호랑이처럼 무너졌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방어 기제 차원에서 인종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문화적 기저에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사람조차도 심지어 논어를 이야기할 때 문족주의라고 하는 좀 맞지 않는 경강부회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논어 구절을 자기 개발서적으로 해석을 바꾸다 보니까 좀 해석이 억지스럽게 억지. 느껴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 이를테면 좋아하시는 구절이에요. 교원영색 선인,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이 드물다. 이걸 제가 좋아한다고요? 아, 좋아한 건 아니고 뭐 인상 깊었다 그런 거였나? 인상 깊어요. 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이 드물다 그랬잖아요. 네. 여긴 없다가 아니고 드물다예요. 이걸 잘 봐야 돼. 결국에는 있기도 있어. 예, 그렇죠.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이 있어. 그렇게 되고 싶었구나. 그러면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예,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어진 것까지 같이 갖추시면 돼. 네, 제가 볼 때는 드물다는 거의 없다. 없어. 아니 있다. 그래. 충성과 믿음을 중시하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사귀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친구 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사귀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니 공자가 정말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사귀려고 노력해야 아니죠. 된다고 얘기했어요? 논어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저 세 사람이 가고 있으면 저 세 사람 중에 내 스승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구라도 내 스승이 되고 근데 왜 이게 얘기해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사귀라는 뜻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잘못 해석한 거죠. 잘못 해석한 거죠.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어떻게 공자가 한 말이 그 뜻일까?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급기야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한다. 논어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 시대가 바뀌면 그때하고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논어에서 얘기한 그 방법대로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논어를 현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비틀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거꾸로 이 시대에는 논어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냐. 논어를 이 시대에 맞게 하려면은 해석을 비틀어서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되는 거라면은 그러면 결국 논어를 읽을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 얘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공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해석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개인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언행이라든지 행동들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 네. 이거는 사실 제후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똑바로 해야 백성과 너도 잘 살 수 있는 거야. 공존공생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관점에서 한 건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해설을 하게 되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김 박사님이 좋다고 했던 구절 그래요? 가운데 제가요? 공자가 거짓말을 하는 게 상당히 인상 깊고 좋았다. 왜요? 아니 이제 이게 소개를 하자면 강도를 만나요 공자가. 그래서 자신이 이제 강도를 만나자 공자가 이러죠. 나는 공자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으니까 나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강도가 선생님이 유명하신 분이니까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강도짓 하고 있다는 거는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가 걱정하지 마라. 맹세한다. 내가 말하지 않을게. 그러고서 가다가 송나라 군대를 만나가지고 저희 강도들이 있어요. 라고 공자가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발끈하죠. 아니 선생님 아까 거짓말하지 그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입을 닫겠다고 그러는데 왜 말씀하세요? 나쁜 놈하고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공자가. 네, 근데 그게 그거죠. 좋았다면서요. 그렇죠. 공자가 거짓말한 게 왜 좋아? 굉장히 유연하구나. 그런데 그거는 딱 태도는 좋았는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럼 나쁜 놈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게 공자의 한계야. 나쁜 놈을 자꾸 진짜 규정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쵸? 사람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이 나쁜 면에서는 놈의 기준이 뭐야? 그건 정말 그 강도가 진짜 강도였을까? 배고픈 백성 아니었을까?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조직 내에서도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나쁜 거고 이 사람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이 공맹사상의 이제 한계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어보면, 이 논어를 이렇게 실용주의적으로 자기계발서적으로 해석을 했는가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권위주의적으로 논어를 해석을 했어요. 이를테면 불편료가 되면 안 된다. 공자의 말씀은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었다. 상사와 직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상사가 간파해낸 부분을 직원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문장을 읽는 게 상당히 불편했어요. 뭐 권력자이거나 아니면 특정 리더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구성원에게만 한쪽에만 쏠려 있어. 이 관점이. 예. 네. 왜냐면 정말 그 기업은 혹은 국가는 정말 전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나? 그게 공자가 생각하신 건 맞아요? 대동세상을 사실은 대동세상 아시죠? 아니 이거를 읽으니까 공자가 개인 수양만 강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건 이제 맥락을 잃어버리신 거죠. 아 그게 대표적으로 논어의 맥락을 잃어버리는 거구나. 거지. 그러니까 자구에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흐름들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 공자는 왜 저렇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논어를 잘못 편집했어. 잘못 편집했어요. 편집했어. 네. 왜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아니 공자가 설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겠어요. 네. 그런 면은 좀 알겠습니다. 아쉽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국에서는 또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자 사상을 또 악용하는 전 세계 공자 학원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아 중국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중국 공산당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사용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공자의 어떤 그 이념들을 중국의 어떤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또는 국가주의적인 그렇죠. 시스템을 그래서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고 예, 있다. 그래서 인보다는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충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가정적으로 가면 이제 효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충과 효를 굉장히 굉장히 강조했죠. 강조를 했죠. 왜냐하면은 그 민족주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충과 효의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강조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순신 동상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순신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순신 동상을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여기저기 만들고. 제가 이순신 책을 3권 썼는데 네. 이순신 장군이 화를 내야 돼. 왜냐하면 숟가락을 얹었거든 박정희가.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정파에 상관없이 그런 면이 있어요. 1948년에 중국 공산당이 어쨌든 이제 국가를 열었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공자 연구 안 했어. 오히려 1960년대 파괴했죠. 근데 처음엔 뭘 연구했느냐? 노장 사상을 연구를 했어. 왜냐하면 그게 변증법적인 유물로라고 굉장히 잘 맞거든요. 노장자의 사상이. 네. 그러다가 1980년대 넘어가면서 노장자를 버려. 네. 왜냐하면 노장자는 자유로워지라고 하거든. 네. 그러면 이게 국가 통치가 안 돼. 안 돼. 그래서 19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 개혁 개방으로 국가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게 개혁 개방을 하니까 흔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공자를 갖다가 더 쓰더라. 그럼 왜 그랬을까?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이 책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걸러가지고 읽으실 수 있는 맥락이 있다. 리더의 말을 잘 따르고 잘 해석하는 것이 마치 뭐 이 논어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 해석이 되는 이유가 그런 최근에 1980년대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이 국가의 어떤 그 시민들을 조금 더 그 중화민족주의를 위해서 복무하도록 만드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그래서 정부가 활용하는 저는 그런 측면을 반영한다는 거군요. 책 제목을 또 달리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냐면 중국이 불안할 때 독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출판사에서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찍혔어. 아주 이거는 찍혔어. 결정적이야. 결정적이야. 네,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앞에 책보다는 좀 한국적 정서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50의 즈음에 들어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좀 손이 갈 만한 그렇지만 좀 낚일 수도 있는 또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그 에피소드로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좀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50에 읽는 논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보고 읽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논어 문기를 인용하는 부분의 글씨체가 처음부터 너무 비판하신 작아. 거예요? 아니 글씨체가 처음부터 비판하신 거예요? 아니 50이면은 노안이 와요. 이렇게 가까운 작은 글씨가 안 보인다고. 근데 50에 읽으라면서 논어 구조를 이렇게 다 사이즈를 뭐 8 사이즈야? 이런 거를 써놔서
났어. 이거 진짜 요즘 똑같은 책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읽으라고 큰 글씨책으로 따로 만드는데 50대 보고 이렇게 작은 글씨체를 읽으라고 하면 아까 말하고 좀 언밸런싱하네. 제가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50대는 혈기왕성해가지고 한다는데 이거 보이지 않나? 그거 마음만 혈기왕성하지 몸까지 혈기왕성한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몸은 좀 어딘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이 50대야말로 새로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다. 지금까지 조직을 위해서 또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또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바로 50대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죠. 노너로부터 이 메시지를 끄집어낸 거는 맞습니까? 아니 그게 이 책의 메인 메시지잖아요. 네, 메인 그래서 50에 있는 노너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끄집어내집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억제스럽다. 아이고 비판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게 50에 있기 좋다는 그 내용은 맞는데 이게 좀 특히나 노너의 문기들은 이 책은 작은 글씨로 표제어식으로 앞에 나와 있기만 하고 그 밑에 내용은 어떨 때는 아주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말씀 방어를 나눴듯이 하세요. 이 책을 나중에 그러니까 읽고 싶으시다면서 방어를. 처음에 저희가 말씀 나눴듯이 이 책들은 골라서 읽는 책이에요. 골라서? 그치, 무슨 뜻이죠? 꼭지꼭지를 골라서 읽는 거기 때문에 꼭지를 제목을 보고 읽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이제 한 장씩 읽을 때 목차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면서 와닿는 게 있잖아. 50에 미움에서 벗어나는 일, 50에 극복해야 될 제1의 위기. 이 제목을 쭉 보다가 하나씩 표시를 그때 읽었지 이렇게 표시해놓고 오늘은 이거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거를 딱 펴서 읽어도 된다. 어떤 페이지를 펴서 읽어도 된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욕 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마라. 뭐 이렇게 딱 꽂혀요. 지금 계속 욕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저는 사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느낌? 또 비판하시네.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네. 읽는데. 근데 아마 제가 이거를 화장실에 놓고 한 장씩 읽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한 2박 3일 동안 막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힘들지 않았나. 사실 또 하나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들었던 게 지금 현재의 시기는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과연 국가의 시스템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시민들은 또 국가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 상황인데 이 50에 있는 논어를 읽다 보면은 다 내 탓이오야. 내가 잘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근데 진짜로 내 탓이오 하면서 나만 잘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그래서 좀 시민정신을 좀 훼손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이거를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일개 시민으로서 읽어야 될 논어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에서 팀장이라든지 중간 관리자라든지 네. 뭐 최고 리더는 아니도 그 밑에 있는 직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 거기에 충실하게 신하는 신하답게 왕은 왕답게 그 자리에 맞게 입지에 맞게 해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논어는 50에 읽을 게 아니네요. 40 정도에 읽어야 되겠네. 그렇지. 50이면 좀 늦는데? 근데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 마지막으로 논어의 문기들을 몇 개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구들은 저희가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 문구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사전에 합의했던 문구들이에요. 이 책에, 두 권의 책에 나온 것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이제 김원식 평론가님도 나오시고 했으니까 수준에 맞게 제가 저명한 성우 선생님을 섭외했습니다. 유야, 안다는 게 뭔지 알려줄까? 안다는 걸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는 것이다. 참 명문이에요. 아는 거를 네.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말하고 모르면 묻고 이런 게 정말 잘 안 되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사실 노자의 도덕경하고 공자하고 만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네가 너무 안다고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진리를 네가 안다고 얘기하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자는 사실은 공부를 계속 평생 동안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소크라테스와 약간 비슷해. 넌 무지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사실은 거기서 또 다른 점이기도 하거든요.
노자는 계속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노자가 좋았구나. 공자는 계속 공부하라고 그래 평생 동안. 네, 네. 왜냐면 노자 입장에는 야 네가 세상을 이렇게 안다고 해봤자 세상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런 사람들이 좋아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해야 한다. 평생 실천할 한마디, 그것은 서라는 말이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자, 들어보시니까 누군지 이제 아시겠어요?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누구죠? 양지훈 선생님이 아니고 배한성 선생님이시네요. 네. 네, 배현 선생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 등급이 됐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안 되셨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도 사실 이거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저를 이제 알아준다고 항상 선생님들한테 약간 좀 원망의 목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들도 결국 똑같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준다고. 다 자기가 최고야. 다 자기가 왜 나 최고야. 알아주지? 그러니까 밑에가 안 보이는 거야. 네네. 제자도 안 보이고 네. 참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참 반성합니다. 그래. 저는 후배들 서라는 생각해요. 말이 있잖아요. 서. 이거 정말 와닿았어요. 이게 좀 현대에 어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이게 좀 그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통하지 않나.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금의 굉장히 젊은 세대에게 많이 토론되는 그런 주제의 중요한 말이다. 내가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가. 예를 묻자. 대단한 질문이다. 예는 사치하기보다 차라리 검소한 게 낫고 상은 잘 치르는 것보다 차라리 슬퍼하는 게 낫다. 자유주의가 좀 들어온 뒤에는 예 혐오증도 약간 생기죠. 그래서 예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라고 하는 게 사치하지 않고 너무 격식을 따지지 않으면 예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일깨워주지 않나요? 아니구나. 사실은 그 공맹사상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화가 뭐냐면 네. 너무 인간화를 추구를 해가지고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예거든요. 네. 예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동물하고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아. 사실 그게 노자하고 싸우는 또 하나의 전투 포인트예요. 아. 코로나19 상황과 비유를 좀 해보면 공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그런 그 질병이 돌았을 때 얘는 갖춰야지 그래도. 그래서 문병을 가요. 아, 문명을. 그러니까 다 걸려. 다 죽어. 네. 근데 노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 그거는 자연의 법칙인데 거기 가면 어떡해. 네. 인간의 예를 강조하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인간의 예를 강조하다 보면 슬픔이 더 만연할 수가 있어요. 답답해하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았고 표현하려 애쓰지 않으면 밝혀주지 않았다. 하나를 가르쳐 주었을 때 스스로 세 가지를 알아내지 않으면 반복해 가르치지 않았다. 저는 이 문장을 왜 좋아했는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아, 맞아. 그런데 힘든 일이 있어서 보상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죠. 보상이 잘 안 오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노력을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공자가 맞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약간 그래, 그것이 군자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지금 보상이 없이도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된다? 네,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야. 공자의 그 왜 안에 계속?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벼슬자리 못하면은 나중에 그 돌아가시거나 타계할 때 그 관에다가 학생이라고 딱 쓰잖아요. 평생 공부하라는 얘기거든. 관을 얻지 못하면 학생이라고 쓰는구나. 관직이 못 되면. 슬프다. 많이 들은 뒤 의심스러운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신중하게 말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고 많이 보고 위태로운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신중하게 행하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녹은 그 가운데에 있다. 이런 구절이 왜 좋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신중함에 제가 꽂혀 있나 봐. 아, 신중함. 네. 그리고 신중한 말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개인뿐만이 아니고 뭐 옆 사람, 뒷 사람, 자기 미래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에 제가 좀 많이 꽂혀 있나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 박사님은 상당히 신중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더 신중하려고 그러나? 상당히 조금 덜 신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헤비하군요. 좀 막 해보세요, 한번. 공자님의 그 생각과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부엌에도 아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좀 그만해. 교원 영색하고 뭐 꾸미고 뭐 부엌에도 아첨하고 그걸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거를 못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성공하는 걸 보니까 걔네들이 망했으면 좋겠고 짜증이 나고 그러시죠? 그냥 받아들여.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꾸밀 수 없고 교원 영색할 수 없고 아첨할 수 없어요. 갑자기 무슨 심리 상담 이런 거. 안 돼요, 진짜. 그거는 안 되고 저처럼 차라리 노력하세요. 평생? 보상을 못 받아도 논어가 맞을 수 있어요. 그 저도 좀 논어가 맞을 수 있어요. 아, 이제서? 이제서. 90에 맞으시는군요, 이제. 맞아보려고. 맞을 수 있어. 상당히 그 유교 거리야. 그래.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네. 저는 안 읽어도 된다. 왜냐하면 아까 교원 영석 얘기하신 거 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 그거를 이게 익혀가지고 교원 영석에 꽂혀가지고 평생 이렇게 산 거야. 그래서 저는 안 읽고 여러분들은 읽으세요. 안 읽어도 된다. 저는 읽어야 된다. 결론이 뒤집혔다. 읽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책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책들을 이제 화장실에서 한 장씩 읽으면서 화장실에서 읽겠다? 읽으면서 책상에서 치워. 이게 자기 수양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자기 수양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화장실에서 자기 수영을 하는군요. 아주 중요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런 그 성취지향적 물질 만능적 사회에서 계속 살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힘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더욱더 기회가 많거든요. 그때 실패는 지금의 실패는 어떤 자기가 원하던 하나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좀 노력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데 이 문장들을 음미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자, 논어 꼭 읽어야 하나. 오늘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이런 형식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